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용히 살아가며 소란스러운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요. 이름은 민호 38살의 나이로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특별한 사건도 없었고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였지요. 아내 지연과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함께 조금씩 삶을 일궈왔습니다. 내 집 마련도 했고 여행도 다녔으며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외식을 하며 그 누구보다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요.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도 다녀봤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은 다름 아닌 형과 형수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 한때 잘 나가던 인테리어 사업가였지만 연이은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무너졌고 그 후 알코올에 의존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수 미정은 43세 나이로 아이 없이 강민과 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병원을 수차례 다녔지만 원인은 찾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강민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술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형수는 홀로 밥을 먹고 홀로 잠드는 시간이 늘어갔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머니는 종종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형수 좀 챙겨 드려라. 내가 볼 땐 그 사람 너무 외로워 보인다. 넌 철이 일찍 들었으니 이해하겠지만 사람이 마음 붙일 데 없으면 그게 병이 되는 거다. 민호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형수를 가족으로서 챙기려 했습니다. 장을 대신 봐드리거나 명절에 형이 오지 않을 때면 형수를 데려와 어머니 곁에 함께 앉히기도 했습니다. 그저 착한 아들, 성실한 동생으로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호의가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것은 민호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자라나던 불씨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수 미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한데 오늘 너무 힘들다.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서 내 생각이 났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술집 부석자리에 앉아있던 미정은 화장이 지워진 얼굴로 피곤해 보였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그냥 가끔 이렇게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묘하게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형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형수는 고맙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이 모이고 쌓이면서 형수의 마음엔 기대와 의존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형수님까지 챙기다니 대단해요. 하지만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걸까요? 지연은 가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형수님한테 다른 감정은 없쇼?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이니까 챙기는 거죠. 그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란 조용히 깊어지고 외로움과 눈물이 스며들면 어느새 흔들리기 시작하는 법이지요. 그렇게 고요했던 연못에 작은 돌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그 파장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사건이 그 가족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한층 짙어지던 어느 저녁, 강민의 4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상을 차려 가족을 불렀지만 정작 강민은 아침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지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지인들은 어젯밤 늦게까지 술자리에 있었다고만 전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애써 밝으려 했지만 어쩐지 가볍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미역국을 데워 식탁에 올려두고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연은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썼습니다. 형수님, 우리끼리라도 조용히 축하해요. 형님은 오든 말든 마음 상하지 말아요. 그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눈빛에는 오래된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잠시 시선을 떨구었지요. 저녁이 깊어가도록 강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꽂으며 생일 노래라도 부르자고 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그때 미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좀 지쳤어요. 10번이면 10번 이렇게 혼자 초를 붙이네요. 기다리면 오겠지 했는데 이젠 그 기대조차 못하겠어요. 누구라도 오늘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형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형 대신 축하해드리겠습니다. 말끝이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고 미정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지연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며 접시를 치웠고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식탁 위에는 초 하나가 가느다랗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밤 공기가 차가워질 무렵 민호는 미정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 불빛 아래 서니 하루 내내 눌러 담았던 감정이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말이 없었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 뒤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안 될까요? 말 없이 있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해요.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작은 거실에 놓인 소파가 낯설도록 넓어 보였습니다. 미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는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견뎠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마음 어딘가에서 억눌렀던 연민이 흘러나왔지요. 손수건을 건네는 손끝이 스치고 멈칫하는 숨 사이로 오래 묵은 외로움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닌 마음의 온도로 흔들리곤 하지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만 돌아가야 한다고, 지금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마음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위태로운 침묵이 길어질수록 다짐은 희미해졌습니다. 미정의 눈동자에는 부탁도, 사과도, 체념도 함께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민호의 선의는 연민으로,
연민은 욕망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고요했던 물 위에 작은 돌 하나가 더 떨어졌고 잔물결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끝내 한 걸음을 내딛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도 거창한 고백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외로움과 미안함이 포개져 잠시의 온기로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온기는 다음 날이 되면 가장 차가운 그림자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초 하나가 다 타고 꺼진 자리에 연기만 가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곧 한 집안의 천장을 따라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새벽녘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잠든 얼굴을 본 순간 죄책감이 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경고가 가슴을 쳤지만 이미 사건은 시작되고 말았지요. 작은 금은 언제나 안쪽에서부터 커진다는 것을 그는 아주 늦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곧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불쑥 고백이든 우연한 흔적이든 혹은 생명의 신호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초 하나 남은 밤은 모든 장면의 첫 페이지로 불릴 것입니다. 그 진실이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누구의 삶도 어제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호는 창밖이 희끗해질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평소와 달리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곁을 지켰지요.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요. 짧은 한마디에 민호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었기에 기쁨이 눈가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랜만에 나란히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축복했고 친척들까지 함께 기뻐했습니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러나 마음속 구석 어두운 그림자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도 임신했어.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혹시 형님과는? 말을 잇지 못하는 민호에게 미정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날 이후로는 너밖에 없어. 이 아이 아마도 내 아이일 거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가 모르는 채 아이의 태동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형수의 뱃속에 자라나는 생명이 그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두 개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던 것이지요. 밤이 깊을수록 죄책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잠든 지연을 바라보며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민호는 머리를 감싸준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미정은 홀로 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다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배를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며 아이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삶에서도 작고 선명한 심장 소리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삶은 점점 갈피를 잃어갔습니다. 직장에 나가도 마음은 온통 두 생명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가 아무리 쌓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미정의 연락이 올까 두려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지연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생각하니 정말 행복해요.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순간 미정은 혼자 방 안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줘. 2줄의 임신 테스트기. 2개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 한 남자의 잘못된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더 깊어졌고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운명이었지요. 민호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방황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이제는 세 명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겨진 것은 오직 선택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지킬 것인가, 무엇을 잃을 것인가. 그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민호는 또 한 번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은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결국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강민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에요. 민호와 나 사이에서 생긴 아이예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강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입술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랑 너랑.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강민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집안을 뒤흔들었고 곧 부모님까지 뛰어나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강민의 분노가 민호를 향해 폭발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 동생이 어떻게 내가 사람이야? 민호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겁고 가시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절망에 찬 눈빛은 그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요. 그리고 그 밤 지연의 귀에도
결국 진실이 들어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형수랑? 그녀의 목소리는 터져 나오는 울음과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배신을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자리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떠나줘요. 내 앞에서 사라져요. 민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그의 손은 끝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며 말렸지만 지연의 눈에서는 이미 용서가 아닌 단절의 결심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역시 집에서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뱃속에 자라는 생명은 더욱 그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어둑한 거리를 걸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러나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집을 떠나 어두운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고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선택이 가족 전체를 산산조각 낸 것이라는 사실을요. 부서진 가족의 잔해 위로 남겨진 것은 오직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모두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두 생명의 운명이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끝없는 고통이라 해도 이제 피하지 않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폭풍 같은 진실이 터져 나온 뒤 가족의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은 술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갔습니다. 지연은 민호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눈길조차 피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집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홀로 방을 얻어 지냈습니다. 뱃속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원망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심장을 보며 미정은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만은 지켜낼 거야. 그 작은 생명은 그녀에게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민호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에선 여전히 성실한 과장으로 남아 있었지만 퇴근 후엔 텅 빈 방 안에서 자신을 가두듯 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은 미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분노와 슬픔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은 혼자가 된 듯 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루를 견뎠습니다.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 속에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잊을 수 없는 이름. 그것이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종종 몰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연의 진료 시간을 확인하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가슴속에 다짐이 자라났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몇 달 후, 시간이 흘러 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미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아이는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모든 고통을 잊게 하는 존재였지요. 그리고 며칠 뒤 지연도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산실에 가득한 울음소리와 함께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상처 입은 마음 위에서 태어난 생명이었지만 그 아이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민호는 두 병원을 오가며 몰래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평생 씻을 수 없겠지만 아이들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속으로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두 아이 앞에서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다짐은 아직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너진 집의 잔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였고, 지연과 미정에게는 희망이자 동시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민호는 어느새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선 묵묵히 일을 했지만 퇴근 후엔 곧장 아이들이 있는 병원을 찾곤 했습니다. 멀찍이서라도 두 아이를 바라보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한다. 지연은 아기를 안으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갉아먹었지만 아기의 웃음이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현실을 견디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지. 미정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통과 싸웠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다니며 아들의 건강을 확인했고,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 한가운데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외로움이 깊게 파고들었지만 아들의 작은 손길은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후회와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여인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미룰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고만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무서워했던 단어, 용서를 떠올렸습니다. 용서. 그것은 지연에게도, 미정에게도,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기에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회피가 아니라 보호라는 것을요. 어느 날 민호는 조심스럽게 지연을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품에 안긴 아기는 평온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죄해도 모자라요. 하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지키고 싶습니다. 지연은 오래도록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 쉽게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차갑게만 있던 표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작은 흔들림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아버지로 살겠다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에서 도망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그의 다짐은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게가 민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삶의 잔해 위에서도 희망은 아주 작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아이들은 제법 자라났습니다. 울음소리 대신 옹알이가 들려오고 작은 손이 부모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미소는 상처로 얼룩진 어른들의 마음에 아주 작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조심스레 두 가정을 오갔습니다. 지연의 집 문 앞에 아이 용품을 두고 조용히 돌아서기도 했고, 미정의 집 근처에서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죄인의 발걸음 같았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민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아이를 안은 채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겠죠. 그 말에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역시 고통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마음 속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도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잘못된 과거가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민호는 두 여인의 눈빛에서 공통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고 조건부였으며 여전히 흔들리는 것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 용서의 틈새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틈새에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었지요. 어느 날 밤 민호는 술에 취한 강민을 마주쳤습니다. 형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불타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어떻게 내 동생이란 놈이.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그날 이후 강민은 더 이상 민호 앞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노와 절망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두 아이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차갑게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벽히 회복될 수는 없지만 작은 틈새로 빛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그 빛은 용서였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는 가족 모두에게 상처와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지연은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고 미정은 아이를 품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강민조차도 언젠가 아이들 앞에서는 분노를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호는 두 아이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희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의 이유다. 그의 눈빛은
비로소 한 아버지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세상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를 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인 가족에게 작지만 분명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퇴근 후에는 두 아이에게 시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연과 미정, 서로 다른 두 여인의 삶의 발걸음을 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선도, 어떤 비난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웃으며 아버지를 찾을 때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분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와 함께라면 그래도 조금은 다시 웃을 수 있겠죠. 민호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정 또한 홀로 아이를 키우며 꿋꿋이 살아갔습니다. 외로움과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아이의 작은 손길은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내 전부예요. 나는 이제 아이와 함께 살 거예요. 그 말은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아이로 인해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강민은 여전히 술에 기대어 살았지만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작은 생명의 눈빛 앞에서는 그조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어느 날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내 삶이 무너져도, 내 이름이 사라져도 아버지로서의 책임만큼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 다짐은 기적이 되었습니다. 완벽히 회복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틈새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에서 그들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곧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고통은 조금씩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던집니다. 때론 무너지고, 때론 흔들리며, 때론 절망에 주저앉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입니다. 민호는 용서와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론 욕망에 흔들리고, 때론 약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랑과 책임으로 다시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떠오른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아물고 용서는 기적을 낳으며 사랑은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기적 같은 사랑과 용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